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부채질 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의미 있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우게 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성공과 실패란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주 고전적인 심리학 실험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막대 하나가 보이죠? 저 막대를 사람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1번, 2번, 3번 또 다른 3개의 막대 가운데서 어느 막대와 같은 크기로, 같은 길이로 보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번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테이블에 앉힌 다음에 한 사람씩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 막대와 같은 길이의 막대는 몇 번이냐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실험에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여러 명들 가운데서 실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그 사람은 대답하는 순서에서 맨 마지막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번이라고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죠? 저 사람 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3번이라고 대답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뭔가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다 3번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의 순서가 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3번. 아주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2번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 상황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쉽게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결과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 아래 X축을 보시면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질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선택할 확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 사람들이 한 4, 5명만 넘어가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빤히 보이는 저 막대의 길이, 물리적인 실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지적인 측면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판단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저게 길이가 3번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2번이라고 내 눈에는 정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나의 사회생활 혹은 사회성, 나의 삶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3번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실험을 소개해 드리냐면 바로 성공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죠. 자, 여기서는 물리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사회적인 현상, 성공은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걸 사회적 비교 욕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점들은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시킨다든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교가 나에게 정서적인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나의 심리적인 불안을 통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친구들은 이미 저만큼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손 내리세요. 네. 뭐 거의 99% 되겠죠. 네, 가끔씩 아닌 분들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항상 극단치라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포용해야 됩니다. 네. 자,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하고 싶어하는 그 성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손 내리세요. 예, 용기 있는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바라고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성공이 무엇인지 그 실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실패는 굉장히 거부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 구체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의 실패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아주 부족하죠.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젊은 이들이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내딛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삶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출발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라고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공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동질화되어 있죠. 그래서 다들 갖고 싶은 것이 비슷하고 되고 싶은 것이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공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형태의 성공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바로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생기는 피 터지는 싸움, 이것은 마치 게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곧 게임처럼 생각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정말 게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삶이 곧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태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게임처럼 잘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리셋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한 번뿐입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임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원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성공을 이루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성공을 이루는 원칙. 이미 많은 곳에서 들어왔던 얘기죠. 뻔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심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저런 얘기, 옳다분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보다는 저거밖에는 없구나. 도저히 저렇게밖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그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원칙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시행착오, 능동적 자세, 지속적 시도, 이것이 성공의 최고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실패하기 싫어. 그렇죠? 실패하고 싶지 않아. 성공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슴속에서 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실패는 성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나중에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성공하고 나면 그때까지 모든 과정이 다 실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는 그 성공을 잊게 만드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선망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뤄놓은 그 성공 속에는 수많은 실패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 없죠. 화려한 결과로서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정작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까지 이르기에 했던 많은 실패들 속에서 성공의 키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할 얘기 가운데서 핵심적인 얘기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대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실패는 하지 않으면 좋지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미 잘 아는 그림이죠. 그렇죠? 인간의 진화적인, 생물학적인 진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그림인데 사실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생물학적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기술 문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실패에 있습니다. 그 실패가 다음 단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자, 보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패는 네, 실패했죠. 네. 내려주세요. 네. 실패는 인간의 몸을 발전시킵니다. 네.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네, 실패는 인간의 몸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실패에 의해서 발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 자체가 실패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태어난 지 16주 된 아이의 손, 맨 오른쪽에는 52주, 1년이죠. 된 아이의 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16주부터 52주까지 아이들이 발달하면서 내 눈앞에 내가 짚고자 하는 물체를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 아이들은 자기가 잡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못 미쳐서 잡거나 더 넘어가서 잡거나 이렇게 실패를 하죠. 그러다가 그 실패를 통해서 어디쯤에서 내가 손을 뻗어야 되고 어디쯤에서 손을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2주, 즉 한 살 정도가 되면 아주 세련되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쁘게 집을 수 있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발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는 인간의 마음도 발달시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가림막이 있고 그 오른쪽에 곰인형을 집어넣었죠. 잠시 후에 오른쪽에 있는 곰인형을 한 손으로 꺼내게 되면 뭐 아무 일도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이런 장면을 생후 6개월 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좀 달라지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곰인형을 딱 집어넣고 잠시 후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쪽에서 곰인형을 딱 꺼내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이 놀라움의 트릭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른쪽 가림막 뒤에 있는 곰인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발달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숨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패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몸과 마음의 발달이 인간을 생존과 발전의 성공의 길로 이끄는 그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삶이라고 하는 초행길에서 아주 성공을 가는 데 중요한 그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성공과 실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것이고 성공은 그것도 실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이뤄놓은 그 성공을 되돌아보면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이 성공적 실패라고 하는 값진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확실한 태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이 없으면 쉽사리 부정적인 태도와 비교, 불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남들처럼 연봉 1억이 필요한지, 남들처럼 30평 아파트가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고민들은 제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하다고 하는 그 성공의 원칙을 정말 내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실패,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자기의 꿈을 펼치기 힘든 그런 제도라든지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회 제도, 시스템, 그것을 운영하는 것, 그것을 바꾸는 것, 결국 개인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태도와 성공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행동에 나선다면 이 사회가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진취적이고 유쾌하고 모든 것에 대해 도전적인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많이 겪게 될 그 실패들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